경제 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고민을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했는데 그 무엇을 사는 것보다 제 생각엔 하는 게 가장 수익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진짜 매수 찬스라고 생각해요. 이때 매수 찬스를 지나고 나면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시작이죠. 1억으로 10억 만들기 2024 버전. 지금부터 투자한다 가정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억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도 충분하고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 맞게 녹여내시면 됩니다. 제 말을 100% 신뢰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에 맞게 잘 응용하시면 됩니다. 로직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힌트만 얻으시면 되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기에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급하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투자 원칙 첫 번째.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에서 투자할 때 투자 원칙 첫 번째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그거는 보내줘야 돼요. 내가 잡지 못해도 다음의 기회를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너무 어설프게 일찍 들어가면은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시드를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는 여기에서 와 기회다 하고 우르르 1억을 다 넣어버리면 요런 때가 오면 물리잖아요. 이것도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타이밍은 아무도 투자에 관심도 없고 시장에 공포가 팽배할 때 그때가 진짜 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 때에는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찐 기회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2, 3년 있다가 결국엔 다 물렸잖아요. 그쵸? 그게 개미들의 좀 아픔이긴 한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공포가 팽배해 있을 때 바닥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은 현금 보유가 200조니까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드가 보통 한 1억 안팎이니까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분산 투자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는 좀 덜 중요한 투자를 하게 만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되게 좋습니다. 좋아? 그럼 1억이 있는데 좋아. 여기에다가 1000만원 사봐야지. 그리고 에코프로 좋아? 여기에 또 이렇게 1000만원을 삽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또 1000만원을 삽니다. 여기저기에 이렇게 1000만원씩 막 넣어요. 그러면 뭔가는 오르고 뭔가는 떨어지고 결국에는 평준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결국에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봤자 한 2,500이라고 칠게요. 4,000이 된다고 해도 요게 한 40% 수익률 되나요? 이게 한 40% 될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올린 정도의 지수 수익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산의 퀀텀 점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억으로 100억 만들기.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1억으로 100억은 제가 봤을 때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능은 하죠. 한 50년? 40년 투자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40년 투자해서 이렇게 되려고 우리 지금 투자 공부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럼 분산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워렌 버핏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래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서 그거를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워렌 버핏이거든요. 확실한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시드가 끼케야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분산 투자할 만큼 우리가 시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분산 투자하면 안 되고요. 확실한 곳에 집중 투자해야 돼요. 집중 투자를 하려면 정말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드가 작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시드가 작을 때는 집중 투자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각광받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금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물론 달러도 많이 투자를 하곤 하죠. 원화보다야 달러가 좋으니까. 원화보단 달러가 좋고 달러보단 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보통은 그렇죠. 네. 물론 뭐 달러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네, 금이 더 강세를 보일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에 경제 위기 리먼 사태가 왔었잖아요. 여기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금입니다. 금. 아니 경제 위기가 오면 금에 투자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금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급락을 겪었죠. 6개월 동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미친 듯한 상승을 했어요. 제가 숫자를 적어 드릴게요.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값도 단기에는 급락합니다. 단기에 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가 오자마자 갑자기 금이 폭등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일단은 단기에 하락을 해요. 아까 그 지수에서 봤던 게 100이었던 게 65까지 이게 떨어졌어요. 한 35%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때 매수하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매수는 요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네, 요쯤에 터졌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와중에 터졌어요. 금리 인하 할 때 초반에는 계속 버블이 꼈거든요. 금리가 인하하고 집값은 막 계속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버블이 점점 더 많이 꼈습니다. 그러다가 요쯤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갑자기 거의 0% 가깝게 금리를 완전 많이 낮췄죠. 여러분 이게 QE라고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네, 버냉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진짜 거의 뭐 무한히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도 망하지 않게 돈으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산도 없으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을 계속 풀면서 화폐 가치는 그럼 떨어지고 금값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죠. 이때 버냉키의 극약 처방. 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QE라고 하거든요. QE, 그러니까 양을 불린다는 얘기예요.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한다. 돈을 막 찍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근데 이게 먹혔어요.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살아났죠. 그 다음에 금값의 추이인데 여기 65까지 아까 떨어졌잖아요. 어디까지 올랐냐면 뭐 한 3년 만에 한 65에서 한 183까지 요 정도 올랐어요. 그냥 대략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181%입니다.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죠? 아까 워렌 버핏이 40% 수익이었는데 그것보다 3년 동안 181%면 월등히 좋죠. 네, 요 정도만 해도 만족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먼 사태 때 이랬으면 코로나 때도 우리 돈 푼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그럼 코로나 때는 어땠나? 요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금이거든요. 금. 2020년 3월쯤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네, 코로나 급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네, 불과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됐죠.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리먼 사태 때는 100이었던 게 65까지 떨어진 다음에 183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 때도 급락한 후에 오르긴 올랐어요. 159였던 게 136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159에서 136으로 좀 떨어지고 그 다음 194, 한 50% 정도 올랐네요. 50%.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빡 오는 게 없잖아요. 어떠세요? 임팩트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요때는 리먼 사태 때는 그래도 뭐 거의 2루타 정도 2배가 올라가지고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았는데 2008년도 리먼 사태보다 코로나 때에는 금의 변동성 자체가 훨씬 작아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엄청난 녀석이 나타나죠. 경제 위기가 터지면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보통은 디지털 골드라고 많이 하잖아요. 금하고 좀 비슷한 횡보를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10K, 10,000달러 정도 하던 게 한 3,800달러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이잖아요. 요때 여기 보시면은 한 10,000달러 정도 했거든요. 10,000달러에서 3,800달러로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마이너스 60%, 엄청나죠. 이렇게 급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08년에 돈 푼 거, 이게 M2 통화가 전년 대비 얼마큼 증가했나, 증가율이에요. 통화가 얼마큼 증가했나를 알려주는 건데, 아까 뭐 헬리콥터에서 돈 뿌렸다, QE, 양적 완화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2008년에 요만큼 뿌렸어요. 상당히 많이 뿌렸죠. 일단 2차 양적 완화 때 또 이만큼 뿌렸어요. 엄청나게 뿌렸죠.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왕창 뿌렸습니다. 요렇게 뿌린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코로나 때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뿌렸어요. 네, 비교나 됩니까? 요게 리먼 사태 때, 요게 코로나 때 비교되죠. 네, 무려 한 25%가 넘어가요. 요때는 끼케 한 10% 정도, 2배 반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풀어댄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풀린 게 100이었다고 치면은 1년 만에 125가 된 거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푼 게 느껴지죠. 요때는 100이었던 게 110이 된 거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돈을 막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풀었지만 금값은 그만큼밖에 안 움직인 거고, 비트코인은 일단 마이너스 60% 한번 찍었죠. 요때 그랬다가 이렇게 돈을 팍팍팍 푸니까 어떻게 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때가 2020년 3월, 요때 이렇게 떨어졌죠. 요게 뭐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네, 이거 한 마이너스 60%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미친듯이 올랐어요. 네, 얼마큼 올랐냐,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정확하게는 뭐 한 18배 될 텐데 그냥 러프하게 한 20배라고 할게요. 장난 아니죠. 네, 비트코인은 이때 코로나 때 정말 말 그대로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도 이렇게 빵이 되고, 돈을 푼 게 거의 뭐 비트코인에 거의 뭐 쏠리듯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년 8개월이었어요. 1년 8개월 만에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예전에 리먼 사태 때 금이 한 181% 올랐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에는 한번 하락한 다음에 거의 뭐 이거 10배죠? 18,00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배 정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금하고는 넘사벽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올해나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경제 위기 오면 급락하는 거 다 보셨죠? 모든 자산이 일단은 다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미친 듯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급락을 한 여기쯤에서 분할 매수를 과감하게 하면은 요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어요. 솔직히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요즘에 너무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못 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금이 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못 사겠더라고요. 저는 여기쯤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막 오르길래 좀 팔았어요. 요때 한 3개 모았다가 요때 좀 팔았는데 근데 막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요때 한 25K쯤 됐을 때 여기에서 한 2개 정도 더 샀어요. 그러니까 3개 샀다가 2개 팔았고 하나 됐다가 요때 2개 더 사가지고 다시 3개가 돼서
지금은 한 3개 정도 있는데 한 3.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고 나니까 진짜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살 수 있나요? 저는 못 사겠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힘든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가진 시드를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사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뭐 괜찮을 수도 있죠. 뭐 저는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물론 뭐 현물 ETF 이슈도 있고 뭐 반감기도 있고 뭐 금리 인하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막 과감하게 매수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냥 소액으로 분할 매수 정도,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할 거다 하면 뭐 한 10만원씩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1억이 있는데 막 1000만원씩 분할 매수해서 사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요 타이밍에 이렇게 막 과감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전고점을 다 돌파했는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는 언제 20%가 하락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인데 갑자기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이상하십니까? 그냥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냥 저는 여기 언저리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사는 거는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큰 힘을 들여서 큰 돈 들여서 요때 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좀 도박이지 않을까. 반반이면 안 사는 게 맞지 않나요? 투자는. 저도 25,000달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3만 달러 넘고 나서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은 못 사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매수할 계획도 없고 매도할 계획도 없습니다. 단 비트코인은 사고 싶지만 비싸서 살 수 없는 분들에게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경제위기가 온다면 제 생각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하면은 이거는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 뭐 분할해가지고 뭐 한 1억을 사면 이때는 한 18배 올랐지만 18배까지는 솔직히 좀 욕심이니까 한 10배 정도만 요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안 오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경제위기가 온다면이었잖아요. 처음 주제가. 경제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고민을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했는데 그 무엇을 사는 것보다 제 생각엔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수익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트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트는 일단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녀석이 오를지 어떤 녀석이 없어질지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배 정도 오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까 보니까 뭐 40%만 올라도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사람들 많았는데 10배 오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아요? 더 많이 욕심내다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나마 좀 암호화폐 중에 안전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냐? 금은 금에 투자해도 되긴 되는데요. 금은 변동성이 작습니다. 아까 보셨죠? 리먼 사태 때 181% 올랐으니까 그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를 봐도 정말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100%도 안 올랐거든요. 금이 물론 해지 수단이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변동성을 가져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금융 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겠죠. 달러를 막 찍어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변동성 가장 큰 녀석을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그동안 비축해둔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막 할 거예요. 떨어질 때도 사고 오를 때도 사고 그냥 이때 시드의 대부분을 여기에다가 쓸 생각입니다. 제 시드가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 1억을 요때 뭐 한두 달에 걸쳐서 한두 달에 걸쳐서면 좀 그런가? 어찌됐든 급하게 사면 안 되니까 적당히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장기 보유할 거예요.
충분히 만족스러울 때까지 좀 장기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억이 한 10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설을, 시나리오를 저는 갖고 있어요. 네, 이게 1단계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대신에 큰 폭의 하락 후에 사야 됩니다.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렇게 또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이 오면, 경제 위기가 오면 떨어지면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분할 매수가 일주일 안에 다 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최소한 한 두세 달에, 가급적이면 뭐 한 6개월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사지 말고 그냥 25 분할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살 거다. 그러면 뭐 100번에 나눠서 100만 원씩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틀에 100만 원씩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6개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대한 분할해서 사면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25분할, 요건 100분할이죠. 요 정도 해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한 다음에는 2년 정도?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장기 보유하면은, 코로나 때에는 뭐 1년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뭐 20배가 올랐는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올해 3번 정도 낮춘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고 치면 천천히 낮추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면 급격하게 낮추거든요. 천천히 낮출 계획이었는데 경제 위기가 터지면 갑자기 빵 퍼센트로 확 내려가요. 네, 물론 이 시점에 비트코인도 확 떨어집니다. 이때가 진짜 매수 찬스라고 생각해요. 이때 매수 찬스를 지나고 나면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진짜 이렇게 할지 말지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일단 중요한 게 현금 보유예요. 현금 보유. 경제 위기가 왔는데 내가 가진 시드가 하나도 없다. 시드가 뭐 100만 원이다. 이러면 솔직히 너무 아쉽죠. 네,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경제 위기에 변동성 큰 거를 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기인데 시드가 없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시드 확보하는데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현금 확보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버크셔도 보셨잖아요. 205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게 진짜 위기에 대비한다는 생각 없으면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모은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현금을 모아 가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위기가 온다, 그럼 비트코인을 잘 투자하면 1억이 10억이 실제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가의 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윤재성 CIO이신데 이분의 인사이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책 보여드리면, 네, 이거 뭐 이 책 내돈내산입니다. 뭐 이렇게 리뷰 쓴다 공짜로 받은 책 아니에요. 그렇게 책 잘 안 받고 제가 직접 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재성 CIO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쇼 치지 마라, 그리고 레버리지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좀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요. 숏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레버리지 쓰거나 숏 치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숏 치지 않고 레버리지 안 쓰고 그냥 비트코인 현물로 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욕심 부려서 레버리지 막 3배 썼다가 30% 더 떨어지면 그냥 빵원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럼 1억 날리는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숏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숏 치지 말고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월가의 투자에서 윤재성 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도 100% 공감합니다. 숏 치지 마시고요. 네,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물론 뭐 이럴 순 있어요. 뭐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뭐 이거는 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추천하진 않는데, 그냥 뭐 대출 금리가 뭐 한 3%에서 4% 정도 된다,
요 정도로 뭐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 정도는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영끌 한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레버리지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쇼치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현금 확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그걸로 현물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1, 2년 동안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존버라고 하죠. 그냥 특별히 현금 급한 거 아니면 좀 갖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네, 떨어지면은 뭐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존버 하다가 충분히 원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1억어치 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5억이 됐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또 다 팔지 마시고 요쯤 되면은 뭐 한 5개 정도 샀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5개 샀다고 치면은 2, 3개쯤은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돈 급한 거 아니면 그냥 좀 장기 보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옹달님이 오늘 고래동 공부 톡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엔 비트코인 딱 한 개만 있으면 노후 대비 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0년 후잖아요. 반감기가 한 7번 지나고 나서니까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30년 후에는 한 60억 아니면 뭐 100억 뭐 요 정도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면 노후 대비는 좀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팔진 마시고 그냥 한 개 정도는 보험 삼아서 남겨두면 어떨까? 싸게 샀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